10년 장사했는데 이런 절벽은 처음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같은 단지에서 15년째 일하던 박 사장님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그날 저녁 그분은 매장 셔터를 내리고 그대로 사라지셨어요. 남은 건 8대의 차와 캐피탈 빚 3억 2천만 원, 그리고 저한테 보낸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중고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쉬웠어요. 차만 가져오면 팔렸고 말만 잘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 통장엔 3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이자 내느라 매달 허덕입니다. 10년 전 저를 보면 부러울 정도예요. 2026년 현재 수도권의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는 불 꺼진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고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인들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차만 잘 가져오면 돈을 번다는 말이 공식처럼 통했지만 지금은 그 방식대로 장사하다가는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기 딱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딜러들이 여전히 비싼 값에 차를 팔아 큰 돈을 챙긴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몰린 분들이 태반입니다. 2016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그 활기차던 풍경은 이제 꿈속의 일처럼 멀어지고 10년을 버틴 베테랑들조차 이런 절벽은 처음이라며 자식 같은 차들을 헐값에 던지고 떠나는 중입니다. 이들의 몰락은 단순히 딜러들만의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의 가치가 눈 깜짝할 새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제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렸던 이 거대한 시장이 어쩌다가 딜러들의 무덤이 되어버렸는지,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팩트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천 매매단지에서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박준호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예전에는 차가 곧 돈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돈이 아니라 캐피탈사에서 빌린 재고금융 대출로 사온 차들이라 눈을 뜰 때마다 무서운 빚더미로 변해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유를 비싼 사채까지 끌어다가 잔뜩 사놓았는데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과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유는 상해서 버려야 하는데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매일 아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박 씨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2026년 현재 고금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차 한 대당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결국 차가 3개월만 안 팔려도 마진은커녕 본전도 못 찾는 적자 구조가 되었습니다. 버티다 못한 딜러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차를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눈물의 투매가 시작되면서 중고차 시장의 가격 질서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빌렸던 자금이 결국 자신의 목을 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이 현실은 딜러들에게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잔혹한 일입니다.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불이행과 텅 빈 사무실뿐이며 이것이 바로 중고차 시장이 몰락하게 된 가장 뼈아픈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빚더미에 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개인 딜러들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딜러들이 이자 갚느라 현금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가 되자 자본력이 빵빵한 대기업들이 이 틈을 타 시장에 좋은 차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동네 작은 빵집 옆에 돈 많은 대기업이 화려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보란듯이 차린 꼴입니다. 딜러들은 당장 오늘 내야 할 대출 이자 걱정에 좋은 차를 매입할 엄두도 못 내는데 대기업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신차급 중고차들을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빚에 허덕이는 개인 딜러에게 속느니 차라리 믿음직한 대기업 차를 사겠다며 발길을 돌렸고 개인 딜러들은 대기업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고차나 낡은 차들만 만지게 되었습니다. 신뢰라는 무기를 독점한 대기업 앞에서 이미 체력이 바닥난 딜러들은 싸워볼 의지조차 잃은 채 시장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의 진출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찬사 뒤에 자금난에 시달리던 수만 명의 소상공인 딜러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바닥의 질서는
거대 자본의 힘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고, 이제 개인 딜러들에게 남은 것은 대기업이 남긴 찌꺼기를 두고 벌이는 처절한 생존 싸움뿐입니다. 대기업의 우량 매물을 다 뺏기고 금리 부담까지 짊어진 딜러들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은 이제 헤이딜러나 엔칸 같은 플랫폼뿐입니다. 강서 매매단지의 최 사장님은 대기업의 신뢰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광고비를 플랫폼에 쏟아부어 앱 상단에 이름을 올리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요즘 식당 사장님들이 배달 앱 없이는 장사를 못하게 되어 결국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내주는 상황과 아주 똑같습니다. 손님들은 편하게 앱으로 차를 고르지만 그 뒤에서 딜러들은 남들보다 더 눈에 띄려고 피말리는 입찰 경쟁을 벌이며 플랫폼에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딜러들은 뼈 빠지게 요리해서 배달까지 하는 주방장이고, 플랫폼은 길목을 지키고 앉아 통행료를 받는 거대 성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수억 원어치 차를 파는 화려한 사장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광고비 떼고 수수료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편의점 아르바이트비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플랫폼 안에서의 치열한 가격 경쟁 때문에 차 한 대를 팔아 남는 마진이 과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차를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마진을 거의 포기한 채 가격을 깎다 보니 딜러들 사이에서는 차를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결국 대기업에 밀려 생존권을 위협받던 딜러들이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갇히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도 저항 한번 못하고 순응해야 하는 디지털 노예가 된 것이 2026년 개인 딜러들이 마주한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딜러들은 당장의 이자라도 갚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곧 시장의 불신을 더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텅 빈 주머니를 채우려는 조급함이 결국 딜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마저 최악으로 몰고 가는 비극적인 악순환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돈줄이 막히고 플랫폼 수수료에 치이다 보니 딜러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고, 이는 과거의 안 좋은 이미지인 초롱이 낙인과 겹치며 불신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려 해도 어차피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이제 딜러들에게 경제적 파산보다 더 아픈 마음의 파산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사고뭉치 한 명 때문에 반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는 상황과 비슷한데, 일부의 잘못이 전체 딜러의 운명을 결정짓는 족쇄가 된 꼴입니다. 문신과 금목걸이로 상징되는 과거의 폭력적인 매매 방식이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딜러라는 직업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딜러의 눈을 보고 대화하기보다 스마트폰의 데이터와 성능 기록부만 믿으며 인간적인 신뢰를 아예 거둬들였습니다. 딜러가 아무리 이 차는 상태가 좋다고 진심을 다해 설명을 해도 고객들은 어차피 나를 속이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 섞인 눈초리부터 보내는 것이 지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의 잘못으로 전과자 딱지가 붙어버려 아무리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이웃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기업은 이 불신을 파고들어 시장을 장악했는데, 딜러들이 과거에 뿌린 불신의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가시덩굴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셈입니다. 신뢰라는 미천이 바닥난 시장에서 딜러들이 내뱉는 말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며, 이는 곧 고객들이 단지를 찾지 않게 만드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장이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 신뢰의 붕괴는 매매 단지를 유령 도시로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10년 장사를 해온 베테랑들조차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파는 기분이라며 현장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붕괴된 신뢰를 다시 세우기엔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이제 중고차 시장은 과거의 업보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가장 고통스러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마지막 미천까지 바닥난 상태에서 딜러들이 마주한 것은 화려한 거칠애 속에 감춰두었던 곧문 상처들이 터져나오는 비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감가 폭탄에 대해 부천 매매단지의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져 손님이 뚝 끊기자 그동안 억지로 버티던 카푸어 딜러들의 화려한 거칠애가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천 매매 단지의 20대 딜러 이정훈 씨는 얼마 전 타던 포르쉐를 반납하고 야반 도주하듯 단지를 떠났는데 사실 그 차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 무리한 할부로 빌린 가짜 성공의 상징이었죠. 공부는 안 하면서 전교 1등인 척하려고 비싼 과외를 카드 할부로 끊어서 듣다가 결국 카드값도 못 내고 학교까지 그만두게 된 꼴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허세로 손님을 속일 수 있었지만 경기가 꺾이자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인데 이제 매매단지 주차장에는 주인을 잃은 화려한 슈퍼카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이정훈 씨 같은 딜러 한 명의 파산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돈을 빌려준 주변 동료 딜러들까지 줄줄이 쓰러지게 만드는 무서운 도미노가 되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며 서로를 속이고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이들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입니다. 결국 매달 내야 하는 리스료만 수백만 원인데 차는 한 대도 안 팔리니 젊은 딜러들이 꿈꿨던 성공 신화는 순식간에 파산 괴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던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만 남았고 이는 단지 내 상사들이 줄폐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내부적 붕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카푸어 딜러들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중고차 시장 전체를 사기꾼들의 놀이터라는 이미지로 더욱 굳어지게 만드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베테랑 딜러들까지 저러니 망하지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함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인데 허세로 쌓은 성은 결국 가장 차가운 겨울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내부에서 시작된 동료들의 파산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릴 틈도 없이 딜러들에게는 전기차 감가 폭탄이라는 거대한 외부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배터리 화재 이슈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1년 전에 큰맘 먹고 비싸게 매입했던 전기차들이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주고 산 최신 스마트폰이 한 달 만에 배터리가 터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중고 가격이 10,000원으로 뚝 떨어진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딜러들은 미래를 보고 전기차를 잔뜩 사놓았지만 이제는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전시장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전기차가 그들의 소중한 자금줄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비싸게 사온 차를 손해보고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매달 이자만 나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중소상사들의 숨통을 끊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묶인 수천만 원의 현금이 돌지 않으니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게 된 것인데 기술의 진보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흐름을 잘못 읽은 딜러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얼음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창고에 넣어뒀는데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속도보다 창고 월세가 더 빠르게 나가는 꼴입니다. 결국 전기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자본력이 약한 개인 딜러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게 만드는 무서운 방아쇠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전기차 감가 폭탄은 2026년 중고차 시장 몰락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되었으며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성적표를 안겨주었습니다. 돈은 막히고 차는 안 팔리고 신뢰는 바닥난 상황에서 터진 이 기술적 악재는 매매 단지를 유령 도시로 만드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전기차 감가 폭탄이라는 외부 재앙에 이어 딜러들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린 것은 바로 소비자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전기차 공포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딜러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 손님들이 이미 모든 정답을 알고 매장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엠파크에서 만난 강수호 씨는 이제 손님들이 오기 전 차량의 보험 이력부터 정비 기록, 전국 최저가까지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확인하고 온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기도 전에 모든 학생이 이미 정답지를 손에 들고 교실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딜러만 아는 정보로 적당히 이윤을 남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보가 너무 투명해져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기꾼으로 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0,000원에 가져온 물건을 11,000원에 판다고 하면
손님이 그 자리에서 검색해 다른 단지는 1,500원인데요 라고 반박하는 통에 맞이는커녕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인 처지가 됐어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고 말재주로 손님을 현혹하던 딜러들은 이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고학력화된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실력 없는 딜러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차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자동차의 복잡한 기계적 결함까지 꿰뚫어보는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만 겨우 차 한 대를 팔 수 있는 아주 냉정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보의 벽에 가로막히고 돈줄까지 끊기자 대형 매매단지는 이제 차만 없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딜러들이 하나둘 짐을 싸니 그들과 연결된 광택숍, 성능 점검장, 심지어 매매단지 앞 백반집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으며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주변에 있던 작은 보트들까지 모두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비극적인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딜러 한 명이 시장을 떠날 때마다 그와 함께 먹고 살던 대여섯 명의 이웃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매매단지 인근 상권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한때는 매일 아침 활기찬 엔진 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녹슨 철문과 임대 문의 전단지만 펄럭이는 쓸쓸한 공간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직업이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 자동차라는 매개체로 굴러가던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한 축이 통째로 뽑혀 나간 결과라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2026년의 중고차 단지는 시대의 변화를 이기지 못한 거대한 무덤처럼 남겨지게 되었고 상인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땅이었던 이곳이 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우리는 그 텅 빈 공간에서 시장 몰락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웃으며 차를 파는 살아남은 1%가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씁니다. 2026년형 생존 전략의 핵심은 이제 모든 차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아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카 전문이나 특정 수입 브랜드 전문 등 대기업이 건드리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 딜러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사꾼을 넘어 고객의 자동차 자산 가치를 꼼꼼히 관리해주는 자동차 자산 관리사로서의 신뢰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숨지 말고 1인 미디어가 되어 모든 매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자신의 얼굴이 곧 보증서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장으로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으며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리고 고객이 나를 믿고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만이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행위를 넘어 고객의 카 라이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동반자가 될 때 비로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의 낡은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데이터와 진심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무너지는 중고차 시장에서 내 가족의 밥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몰락은 어찌 보면 그동안 쌓여온 거짓과 불신이 씻겨 내려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가짜들은 사라지고 오직 실력 있는 진짜 전문가들만 남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겨울이 지나면 분명 더 투명하고 건강한 시장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버리고 저는 오늘 다시 시작하려 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고객의 신뢰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밥줄이 끊겼다고 하늘만 원망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인 정직함부터 다시 매입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동차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고차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기업 인증 중고차, 과연 일반 딜러보다 정말 쌀까? 라는 주제로 더 날카로운 진실을 들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현명하고 행복한 자동차 생활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